이번 소개할 책은요, 원서고요. No one is too small to make a difference 라고 하는 되게 작은 에세이입니다. 일단 그레타 툰버그라고 하는 작가가 지으셨는데요. 이분은 환경운동가라고 그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와 있어요. 지금이랑은 조금 이제 얼굴이 좀 다르죠. 2003년생이라고 하세요. 스웨덴 출신이시고 되게 어리신 나이인데 되게 큰 어떤 생각이 좀 보통 사람이랑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좀 읽었던 책입니다. 이때 이 작가분 나이가 16세라고 하셨고요. 이제 환경의 미래에 관한 글이에요. 저는 이거 예스 이사를 통해서 구매를 했던 거고, 여기 보면 2019년 타임즈에서 이제 선정한 인물로 되어 있다라고 적혀져 있네요. 금액은 여기 10불이라고 좀 적혀져 있는데 저는 좀 더 주고 산 것 같아요. 정확한 금액은 정확한 모르겠는데 10한 5, 6불 정도 주지 않았나? 한 15,000원 준 것 같은데 되게 얇거든요, 책이. 그래서 처음에 받았을 때는 좀 깜짝 놀랐어요. 환경에 관련된 책인 줄 알고 산 건 아니고 저는 코로나에 관련된 이슈인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첫 장부터 환경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서 좀 놀랐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거는 정말 빨리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많고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마 중학교 한 2, 3학년쯤 된 영어 실력이시면 충분히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레타 툰버리. 그녀는 2003년 1월 3일 스웨덴에서 태어났다. 만 20도 되지 않는 나이지만 그녀는 2019년 타임즈 올해의 인물에 올라섰다. 그 외로 2020년 컬빈키언 인도주의상을 받았다. 이 책은 그녀가 뉴욕과 런던을 비롯해 여러 곳을 다니며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을 모은 책이다. 그녀는 지난 92년 선정된 올해의 인물 중 가장 어린 나이의 인물로 그녀가 쓴 글을 보자면 왜 그가 그런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 16세의 나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중학교에서 고등학생 그 사이쯤 되는 나이다. 그런 나이에 환경에 대해 이처럼 강한 애착이 있다는 것은 놀라웠다. 16세에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사실 그 나이면 이성에 관련된 내용이나 외모 혹은 학업 성적이나 그런 다른 것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을 나이다. 하지만 그녀는 등교를 거부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 연설을 했다. 평범하게 자신을 학교로 돌아가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들이 환경에 대해 먼저 신경을 써달라는 그녀의 간절한 메시지가 이 책에 나와 있다. 그녀는 겨우 18살의 나이에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깨우쳤다. 아스퍼거 증후군의 강박장애 그리고 선택적 함구증을 진단받은 적이 있던 그녀의 얼굴이 당당하게 걸려있는 이 책을 내가 고른 것은 순전히 실수에 의해서이다. 얼핏 노란색 우비를 입고 있는 소녀가 있는 사진을 보고 나는 오래전에 이 책을 예스이사 장바구니에 담아두었다.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았다. 아마도 바이러스에 관련된 내용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장바구니에 담아둔 모양이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내가 관심 있던 분야가 환경이라서 즐겁게 읽어내려갔다. 아마 그녀는 런던과 미국에서 이런 연설을 직접 영어로 했던 모양이다. 책의 중간을 보니 나의 영어가 괜찮냐고 물어본 부분이 있다. 사실 투투용법을 겨우 배우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 비하면 자신이 원하는 바가 확실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큰 능력을 스스로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책의 제목은 No one is too small to make difference. 변화를 만드는데 작은 사람은 없다. 라는 제목을 했다. 그녀는
우리네 학생들이 공부하는 투부 정사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한다. 혹은 투투용법을 소대구문으로 바꾸어 보시오. 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교육을 스스로 하는 셈이었다. 사실 이 책을 우연한 기회에 읽게 되었지만 이 책은 중학교 2, 3학년 교과서에 실리는 문법과 어휘 수준이면 충분히 읽을 수가 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책이다. 또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책 자체가 어렵지가 않다. 그녀는 1.5도씨를 강조한다. 저널리스트와 정치인,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환경의 마지노선인 1.5도를 지키자는 것이다. 나는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선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책에서 언급하는 IPCC는 1988년 11월 유엔 산하 세계 기상기구인 WMO와 유엔 환경계획 UNEP가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의 기상학자와 해양학자, 빙하 전문가, 경제학자 등 3천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간의 기후 협의체이다. 그들이 주요했던 활동으로는 1992년에 리우 환경 정상회담에서 유엔 기후 협약과 교토 정서의 이행에 관련한 문제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었다. 이 책에서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몇 번을 그냥 넘어가고 읽다가 중반부에는 그냥 검색해봤더니 쉽게 설명이 나와 있었다. 그들에 의하면 지구온난화는 1.5도 특별 보고서에서 지구기온은 앞으로 10년마다 0.2도씩 올라 2030년에서 2052년쯤에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의 상승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이는 아주 많은 지구 생명체가 멸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해결 방법은 크게 없다. 예전에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다루었던 주제이기도 하다.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방법 말고는 기술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사실상 앞으로 30년간 인류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얼마 뒤면 100억을 돌파한다고 한다. 사실상 비극적이지만 지구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유일하다. 우리가 어쩌면 지구에 바이러스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세상 모든 것에는 자연 치유 능력이 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 작은 미생물에게도 존재한다. 더운 여름이 되면 지구는 스스로 방법을 찾아 태풍을 만들고 기온을 식히기도 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지구 또한 자연 치유 프로세스가 작동할 것이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들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개방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어떻게 하면 지구와 공존할 수 있는지 그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여러 방안을 범지구적인 방식으로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단 이 책은 제가 직접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일단 처음 받았을 때는 좀 돈이 아까웠어요. 너무 얇고 솔직히 내용이 좀 반복해요. 계속 똑같은 내용이. 그래서 아마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읽는 느낌인데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하지만 환경에 관련된 내용 또 이거 영어를 그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했던 말들이나 그 글들이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청소년분들이 읽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영어를 공부 시작하는 성인들 읽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녕.